안녕하십니까, 경제마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하락한 이후에 그렇게 큰 상승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일단 첫째로 이 실물 자산이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곧 예측이 되기 때문인데요. 12월 16일, 12월 15일 이때 FOMC 회의를 여는데, 이때 얼마나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할지, 이것을 관건으로 앞으로 실물자산의 시장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금리가 인상되면은 어쨌든 풀려버린 화폐 때문에 실물자산은 많이 올라서 분명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은 있을지언정 폭락은 있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금리 인상이 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6.8%가 올랐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버리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잡아야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는 것과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더 속도 낼 것이란 관측이 있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움츠러든 이유가 이걸 얼마나 빨리 할지가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예측은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하겠지 뭐,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얼마나 빨리 할지, 얼마나 급격하게 할지 예상이 안 되니까 지금 시장이 움츠러든 건데, 일단 이것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테이퍼링 속도를 엄청 푸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 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2020년 이후에 주택가격 지수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화폐가 풀려가지고 그런 건데, 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주택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 08년부터 2010년까지 이게 주택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경제적 타격을 많이 봤어요.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고 사람들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강한 규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요. 때문에 금리가 한 번에 확 올라버리면은 사람들이 집을 내다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낮아지겠죠. 이런 이유를 따지고서라도 금리를 한 번에 확 올리진 못해요.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요동을 치는 변수를 정책 결정자들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줄이겠다,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2위인 중국은 오히려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준율을 이어서 재대출 금리를 또 인하를 했죠. 이게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동성 확대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랑 디커플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금리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15 이후에 시장이 예상치보다 오히려 속도가 느리면은 시장은 앞으로 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시기에 왜 꼭 이런 뉴스만 이렇게 질비한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렇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이렇게 언론이 많죠. 이런 거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만 보면 이거 부동산 가격 이제 망하겠구나, 부동산 이제 끝이구나, 시즌 종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건 맞아요. 하지만 왜 많고 많은 팩트 중에 이것만 콕 집어가지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건 맞지만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승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게
12월 6일의 KB 부동산 리포트예요. 그러니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에 들지 않았어요. 수도권도 그렇고 광역시도 그렇고 전국이 다 0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을 보면은 마치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 비해서 그리고 경기도 핵심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은 아직도 매매 상승률이 높아요. 0.5 오산이죠. 오산, 평택, 이천, 이 공통점이 다 뭐냐면 서울 중심부와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 키 맞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매수자가 별로 없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샀는데 나중에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돼야지 사람들은 매수를 합니다. 때문에 지금 매수 심리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결국 지금 상태는 하락보다는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언론에서 왜 내보낼까요? 당연히 언론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기자들은 조회수가 높아야지만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 기사를 읽을까요? 제목을 하락할지도 상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읽을까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뉴스나 사람들의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등, 폭로의 기사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자들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조회수를 얻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언론에 의해서 내 감정이, 내 투자 판단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금리는 단기적으로 인상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풀리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M2 통화, 달러죠.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결국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일 거예요. 실물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거나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모습만 보고 공포감을 느껴서 내 것을 모두 다 매도하고 현금만 확보하면은 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현금 가치는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지수랑 M2 통화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M2 통화랑 주택가격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 파란 색깔이 파란 색깔이 주택가격지수고요. 그리고 검은 색깔이 화폐 공급량입니다. 실물 자산은 화폐 공급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색깔 주택가격지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 어디서 만나냐면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량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언제 집값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 있냐? 이 주택가격지수 그래프가 화폐 공급량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언젠가 만나려고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은 2000년도에서도 일기 신도시 때문에 공급량이 확 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점차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서 화폐 공급량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가 2015년 이후에 밑에 있고 지금 더 밑에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화폐 공급량만 생각하면은 밑에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결국에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화폐 공급량과 주택가격지수는 언젠간 만난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에 만나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때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매도를 고려할 시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화폐 공급량을 따졌을 때는 아직 아니에요. 결국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택가격지수와 화폐 공급량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를 고려할 시기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를 맹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를 보시면서 좋은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마였습니다. 앞으로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